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가 얼마나 양질의 직무인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 직무가 계속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직무인가? 즉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중심으로 계속 스테이블하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춘 직무인가? 그리고 너무 브로드한 업무를 하는 직무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웨치성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영상인데요. 지난 컨텐츠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걱정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파견계약직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오른쪽에 링크를 보시면 저희 웨치성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어요.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해도 괜찮으냐 관련 질문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연은 이렇습니다. 외국 계열 한국지사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신생입니다. 헤드헌터 업체에서 일단 파견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정규직 입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파견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사수는 정규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헤드헌터 미팅 끝나고 한국지사 면접을 본 후에 화상 면접이 남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 면접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 질문을 한다는 거는 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쌓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과 걱정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겠죠. 파견계약직 관련해가지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견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직무가 얼마나 양질의 직무인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특정 직무의 보편 타당한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회사를 나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잡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그 파견계약직으로서 존재했던 그 직무가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춘 직무라면 해당 직무를 선택해서 커리어를 쌓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파견계약직 포지션이 직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브로드하게 한다든가 너무 다소 애드민한 루틴한 업무만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파견계약직이라는 이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안에 속한 개념인데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고용 형태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직무의 레벨을 논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비정규직, 즉 파견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직무의 레벨이 반드시 낮지 않고 양질의 직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 글로벌 유명한 대기업 G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글로벌 G사가 이번에 개발자를 뽑아요. 근데 개발자를 채용하는데 파견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 이 G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개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개발 인력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의 이 정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TO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 정원을 많이 늘리려면은 아무래도 승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승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길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을 못 뽑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든 모집을 해와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서 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면 이 사업 운영비로서 이 인건비를 대신 차지를 하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파견계약직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G사에서 파견계약직을 개발자로 모집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 파견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개발자의 그 포지션의 밸류가 절대 떨어지는 포지션이 아니겠죠. 굉장히 고급 인력의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견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직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다른 예시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뭐 유명한 국내 대기업의 S사 정규직 직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단순 노무, 반복적인 작업, 청소, 그 다음에 무슨 뭐 우편물 수치 및 분류 뭐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뭐 제가 직무의 귀천을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만 정규직으로 3년 동안 하고 나서 만약에 퇴사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국내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으니까 그 다음 이직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직무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직무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양질의 직무를 수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넥스트가 이직이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파견 계약직을 지원을 하실 때 그 직무의 성질이 양질의 직무, 직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 다른 회사에서도 보편적으로 해당 직무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춘 직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치 오늘 컨텐츠가 제가 파견 계약직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저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코칭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을 기본 베이스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입인데 경력이 거의 없고 나이는 뭐 30이고 이런 케이스, 혹은 이전에 조직 경험을 하셨는데 퇴사를 하시고 공백이 뭐 굉장히 한 2, 3년 동안 계속 장기화되는 분들, 이런 케이스는 일단 직무 경험을 하루라도 빨리 쌓아서 그 공백을 줄이고 최대한 조직 경험을 다시 빌드를 해가지고 그 파견 계약직 포지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는 하나의 이런 전략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파견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으로서의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제가 파견 계약직을 널리 장려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찍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파견 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에 답글을 남겨주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